독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0년 공학 제국이 한국 앞에서 항복한 겁니다. 핵심 엔지니어 1200명이 한국으로 탈출했고 85조 원어치 핵심 기술이 몽땅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 72시간 안에 독일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세계 1위 도요타마저 한국의 머리를 숙인 마당에 독일만 자존심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긴급 소집된 독일 자동차 수뇌부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겠다고요. 15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가 멈췄습니다. 미넨 시내 한복판 VDA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 건물 최상층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역사 150년 만에 처음 있는 비상 소집이었죠. 그날 아침 동시에 터진 두 개의 폭탄이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 합산 점유율이 처음으로 독일 3사 합산을 추월했다는 공식 통계. 두 번째 폭탄. 지난 2년간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 187곳에서 핵심 엔지니어 1200명이 한국 배터리 기업으로 이직했다는 내부 보고서.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꺼낸 한마디가 독일 자동차 150년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서막을 열었으니까요. 저는 클라우스 슈타인호프입니다. 폭스바겐에서 30년간 전략기획을 담당하다 은퇴한 뒤 현재 VDA 전략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30년이면 독일 공학의 영광과 추락을 모두 두 눈으로 지켜본 산증인이라는 뜻이죠. 그날 회의실에 모인 얼굴들은 하나같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간판이었습니다. BMW에서 온 볼프강 크루거 기술총괄 전무. 이 사람은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오만하고 가장 한국을 경멸하는 인물이었죠. 벤츠 출신으로 VDA 회장을 맡고 있는 디트리히 한센. 아우디의 마르쿠스 라이너 파워트레인 이사. 포르쉐의 한스 뮬러 재무이사. 그리고 폭스바겐 신사업개발이사 카타리나 베버까지 15명의 독일 자동차 산업 최고 수뇌부가 타원형 회의 테이블 주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미넨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BMW 본사의 원통형 건물이 저 멀리 서 있었고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 아래로 독일 명차들이 아우토반을 질주하고 있었죠. 가죽 시트 냄새와 갓 내린 에스프레소 향이 뒤섞인 회의실. 창밖 풍경은 아직 독일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벌어질 일은 그 풍경마저 산산조각 낼 겁니다. 한센 회장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슈타인호프 자문위원이 긴급 안건을 요청했습니다. 전략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하니 직접 들어보죠. 15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기대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담긴 눈빛들이었죠. 바쁜 일정을 쪼개 미넨까지 날아온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죠. 화면에 한 장의 그래프가 떴습니다. X축은 연도, Y축은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파란색 선이 독일 3사 합산, 빨간색 선이 한국 현대기아였습니다. 7년 전만 해도 파란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고 빨간색은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선이 3년 전부터 급격히 가까워지더니 지난 분기 처음으로 빨간색이 파란색 위로 올라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독일 3사 합산 점유율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우리의 안방에서 한국에 역전당한 겁니다. 한스 뮬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기차 한정 아닙니까? 전체 시장에서는 아직 우리가 압도적이죠. 그렇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전체 유럽 시장 추이 그래프였죠. 독일 3사의 파란색 선은 10년 연속 우하향, 현대기아의 빨간색 선은 가파른 우상향. 두 선이 만나는 예상 시점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 역전 예상 시점. 3년 뒤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커피잔이 소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여기까지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분노로 바뀌기 마련이죠. 그리고 독일 자동차 업계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볼프강 크루거가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BMW 기술총괄 전무.
미넨 공대 기계공학 박사, 엔진 설계 28년. 이 사람에게 자동차란 종교였고 독일이란 그 종교의 성지였습니다. 잠깐만요. 슈타인호프 위원.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때렸습니다. 아침부터 겁먹은 숫자 몇 개 들고 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전기차 시장이 뒤집혔다고요?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전환기에 있는 겁니다. 과도기라는 걸 모르십니까? 마르쿠스 라이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아우디의 전기차 플랫폼 PPE가 내년 양산 시작되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나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건을 올린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 줄짜리 제안서 제목이었죠. 한국 현대기아그룹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 추진안.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볼프강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물잔이 흔들렸죠. 한국과 기술 제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관자놀이의 혈관이 울퉁불퉁 도드라져 보였죠. 독일 자동차 산업 150년 역사에서 누군가에게 기술 협력을 구걸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세계의 자동차를 가르쳤지 누군가에게 배운 적은 없습니다. 프리드리 바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츠에서 40년간 품질 관리를 해온 장인이었죠. 그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사이에는 아직도 기름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감입니다. 우리 벤츠의 품질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DIM 표준. 제가 손수 15년간 다듬어온 겁니다. 그 기준을 한국차가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까? 한스 뮬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정은 빼고 숫자로 이야기하죠. 슈타인호프 위원, 한국 자동차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 수익 구조로 우리와 동등한 기술 제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뭘 배울 게 있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사방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15명 가운데 저를 지지하는 눈빛은 단 하나도 없었죠. 카타리나 베버만이 입을 다문 채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동의의 표시는 하지 않았죠. 그때 볼프강이 자리로 돌아오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날 회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슈타인호프 위원. 솔직히 말할까요? 그가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죠. 조롱의 미소였습니다. 한국이요? 우리 실험실 청소부한테도 3개월이면 차 만드는 법 가르칠 수 있어요. 한국이 차를 만든다는 건 딱 그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도면 베껴서 싸게 찍어내는 게 전부인 카피캣한테 머리를 숙이자고요? 독일 공학 150년 역사를 모욕하는 겁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직접적인 모욕이 나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참았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볼프강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불편한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노골적인 저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마르쿠스가 의자를 돌리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슈타인호프 위원, 현대차가 지금 잘 나간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기술력 때문입니까? 가격이죠. 우리보다 30% 싼 가격에 비슷한 사양을 우겨넣는 겁니다. 중국 업체들이랑 다를 게 뭡니까? 가격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볼프강이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잠깐요. 더 듣기 전에 하나만 짚죠.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이 빨간색 선, 한국 현대기아 맞죠? 제가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보조금이에요. 유럽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쏟아부으니까 싼 차가 잘 팔리는 거예요. 보조금 거치는 순간 이 빨간색 선은 곤두박질 칩니다. 두고 보십시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크루거 전무님, 그 논리라면 중국 전기차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왜 유럽 소비자들이 중국차 대신 한국차를 선택합니까? 보조금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순간 볼프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브랜드 마케팅이 좀 낮기 때문이죠. 한국은 마케팅을 잘하니까 중국보다는. 한스 뮬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부문 수익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보조금 의존형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3년 뒤에 이 그래프가 유효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프리드리히가 두꺼운 팔짱을 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40년간 벤츠에서 품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한국차를 저도 분해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겉은 괜찮아요.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우리와 차이가 납니다. 용접 정밀도, 도장 균일성, 내구 시험 기준. 우리의 80% 수준이에요. 그 20% 차이가 10년 뒤 차의 수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방에서 동의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섬이 되어가고 있었죠. 15명 중 단 한 명의 아군도 없이 완전히 고립된 채 서 있었습니다. 볼프강이 자리로 돌아가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뒤돌아서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죠. 슈타이노프 위원께서 폭스바겐에서 30년 근무한 건 존경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시야가 좁아지는 법이에요. 현장을 떠나면 숫자만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실제로 차를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한국과 기술 제휴 같은 말은 입 밖에도 못 꺼냅니다. 저를 향한 조롱의 시선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그때 한센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다들 진정하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센 회장은 VDA의 수장이자 벤츠에서 CEO까지 지낸 거물이었죠. 그가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슈타이노프 위원의 제안이 과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시장 데이터가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살짝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센 회장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죠. 다만, 슈타이노프 위원. 저도 크루거 전무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기술 제휴라는 건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설득하고 싶으시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한국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지,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뭔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USB 안에 들어있는 47장의 슬라이드를 아직 한 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첫 장 그래프만으로 이 난리가 난 거죠. 볼프강이 팔짱을 끼며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입꼬리에 여전히 조롱의 미소가 남아 있었죠.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카피캣 나라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켜 보시죠. 평생 차나 분해해본 사람으로서 기대되는군요. 마르쿠스가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내주세요. 저 미넨 공항 비행기 시간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시간이면 이 방 안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카타리나 베버가 조용히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15명 중 유일하게 저기가 없는 눈빛이었죠. 아직 아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가 저에게 마지막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기기 전 15명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봤죠. 볼프강의 조롱, 마르쿠스의 짜증, 한스의 냉소, 프리드리히의 불편함, 한센 회장의 경계, 그리고 카타리나의 중립.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날 이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독일 자동차 15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진실이 밝혀진 날이니까요. 그리고 그 치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의외로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누르며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유럽 올해의 차 수상 목록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기록이 한눈에 펼쳐졌죠. 여러분, 유럽 올해의 차. 유럽 22개국 자동차 전문 기자 60명이 직접 시승하고 투표하는 상입니다. 이건 보조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5년 전 현대 아이오니고가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독일 차를 제치고요. 그때 우리 업계 반응이 뭐였습니까? 전기차 붐 타고 운이 좋았다. 한 번의 이변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뒤로 기아 EV6도 수상 후보에 올랐고 현대 아이오닉 6는 세계 올해의 차까지 석권했습니다.
볼프강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 하나 탔다고 기술력이 증명됩니까? 마케팅 잘하면 상 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유럽 주요 자동차 전문지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독일 아우토빌트, 아우토모토르 운 투슈포르트, 영국 아카. 이 세 매체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브랜드 로고를 가리고 순수하게 주행 성능, 실내 품질, 전자 장비, 충전 속도만으로 평가한 거죠. 저는 결과표를 확대했습니다. 아이오니고 대 BMW H3. 아이오니고 승. 기아 EV6 대 아우디 Q2트론. EV6 승. 현대 아이오닉 6 대 벤츠 EQE. 아이오닉 6 승. 세 매체 모두 동일한 결과입니다. 회의실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죠. 아우디 Q2트론은 그가 직접 개발을 총괄한 차였으니까요. 로고를 가렸을 때 독일 차가 졌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문제도 아니고 마케팅 문제도 아닙니다. 순수한 제품력의 차이라는 뜻이죠. 프리드리히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단기 인상 평가입니다. 5년, 10년 타보면 결과가 달라요. 내구성은 시간이 증명하는 거지 하루 이틀 시승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바이스 이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JD 파워 내구 품질 조사 결과였죠.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JD 파워 차량 내구 품질 조사. 구매 후 3년 시점에서 1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한 차량의 결함 빈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화면에 브랜드별 순위가 떴습니다. 현대, 기아 합산 결함 빈도 100대당 148건, BMW 176건, 벤츠 184건, 아우디 192건. 순간 프리드리히의 표정이 돌로 변했습니다. 40년 품질 장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때린 숫자였으니까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차가 독일 차보다 고장이 적다는 겁니다. 3년 내구 품질에서요. 바이스 이사님이 말씀하신 시간의 검증. 그 시간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프리드리히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JD 파워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품질 조사 기관이었죠. 그 숫자를 부정하는 건 자동차인으로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볼프강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국차 품질이 올라온 건 인정합시다. 하지만 그게 기술 제휴를 해야 할 이유가 됩니까? 우리도 품질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크루거 전무님, 문제는 품질만이 아닙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 인력 유출 현황. 이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 2년간 독일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한국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수 1247명. 숫자가 화면 가운데 크게 떠 있었습니다. 보시에서 238명, GF에서 187명, 콘티넨탈에서 164명,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회사에서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회사별 이직자 수를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BMW 89명, 벤츠 76명, 아우디 63명, 폭스바겐 112명, 포르쉐에서도 34명이 나갔습니다. 볼프강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89명이라는 숫자가 그의 코앞에 떨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SK온, 한국 배터리 3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연구소, 특히 배터리 셀 설계, 전력전자, 자율주행 센서 분야 핵심 인력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르쿠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연봉 문제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이 독일보다 30% 이상 높은 연봉을 제시한다는 건 업계에서 다 아는 사실이죠. 돈 때문에 간 거예요. 연봉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죠. 그런데 이직자 320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이직 사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 설문 결과가 떴습니다. 1위.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 차이 67%. 2위. 연봉 및 처우 54%. 3위. 기술 투자 규모와 비전 49%. 1위가 연봉이 아니라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67%의 이직자가 독일 기업의 느린 의사결정을 떠난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스 밀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이직 사유라고요? 우리가 신중한 건 품질을 위해서인데. 밀러 이사님, 이 이직자들이 남긴 인터뷰를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메모를 꺼냈습니다. BMW에서 12년 근무한 배터리 셀 엔지니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재직 중인 토마스라는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새로운 배터리 설계안을 올리면 승인까지 14개월이 걸렸습니다. 14개의 부서를 거쳐야 했고 매번 같은 질문을 받았죠. 리스크는 뭐냐? 선례가 있느냐? 한국에 와서 같은 설계안을 올렸더니 3주 만에 승인이 나고 5주 뒤에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독일에서 14개월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8주면 끝난다는 걸. 제가 독일에서 경력 12년 동안 시도한 혁신보다 한국에서 1년 동안 실현한 혁신이 더 많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사라졌죠. 볼프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기세는 분명히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인터뷰를 일반화하는 건 위험하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독일과 한국 자동차 기업의 신차 개발 기간 비교였습니다. 독일 3사 평균 신차 개발 기간. 컨셉부터 양산까지 62개월. 현대기아 평균 38개월. 24개월의 차이입니다. 마르쿠스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품질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라이너 이사님, 그 24개월 동안 한국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24개월을 아끼는 사이, 그 시간 동안 3번의 모델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3세대를 진화시키는 거죠. 5년이 지나면 우리는 1세대 뒤, 10년이면 2세대 뒤처집니다. 이게 지금 유럽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타리나 베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슈타이노프 위원님. 15개의 시선이 일제히 카타리나를 향했습니다. 폭스바겐 신사업개발이사. 이 방에서 가장 젊은 임원이었고 가장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내부에서도 개발 기간 단축이 화두거든요.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디. 3 플랫폼 개발에 58개월이 걸렸는데 같은 기간 동안 현대차는 eGMP 플랫폼을 개발하고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EV9까지 4개 모델을 양산 라인에 올렸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볼프강이 카타리나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베버 이사, 지금 슈타이노프 위원 편을 드는 겁니까? 카타리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크루거 전무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15명 중 1명.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완전한 고립에서 벗어나는 첫 순간이었죠. 저는 속으로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볼프강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죠. 좋습니다. 한국이 빠른 건 인정합시다. 빠르게 카피하니까 빠른 거예요. 독창적인 기술은 여전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3번째 슬라이드 묶음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크루거 전무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이 뭡니까? 제가 던진 질문에 마르쿠스가 즉답했습니다. 배터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장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스크린에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떴습니다. 원형 그래프였죠. 한국 3사 합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48%, 중국 CATL 34%, 일본 파나소닉 8%, 기타 10%. 한국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세그먼트, 즉 고성능 장거리 배터리로 좁히면 한국 점유율은 68%까지 올라갑니다. 한스 밀러의 안경 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숫자에 민감한 재무통의 촉이 뭔가를 감지한 표정이었죠. 우리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쓰는 배터리를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BMW, 삼성 SDI와 CATL, 벤츠,
LG에너지솔루션과 CATL, 아우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포르쉐, 삼성 SDI, 폭스바겐. 이 회사는 조금 특수한데 자체 배터리 공장을 추진하다가 기술력 부족으로 결국 SK온과 합작을 맺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계신 모든 분의 회사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한 대도 만들 수 없습니다. 단 한 대도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볼프강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반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독일 정부가 배터리 셀 자립을 위해 투자하고 있고 몇 년 안에 우리도 자체 생산이 가능해질 겁니다. 크루거 전무님,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독일 자체 배터리 셀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화면에 독일 정부와 기업들의 배터리 투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빨간색 표시가 곳곳에 찍혀 있었죠. 5년 전, 독일 정부가 유럽 배터리 자립을 선언하며 40억 유로, 한화 약 6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폭스바겐의 잘츠기터 배터리 공장, 양산 목표를 2차례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수율 문제, 셀 불량률이 목표치의 3배를 넘겼죠. 노스볼트, 유럽의 희망이라 불렸던 스웨덴 배터리 스타트업,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수십억 유로를 투자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양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요. ACC,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합작한 배터리 회사, 역시 양산 일정을 1년 이상 지연했고 생산 단가가 한국 업체 대비 40% 높은 상황입니다. 한스 밀러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재무이사로서 이 숫자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투자금은 나갔는데 결과물이 없는 상황.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의 파우치형 배터리 셀 수율 97%, 삼성 SDI 각형 셀 수율 96%, 독일 자체 생산 셀 수율 최고치가 82%입니다. 이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르쿠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의 공격적인 톤은 사라져 있었죠. 수율 15% 차이면 원가에서 얼마나 벌어지는 겁니까? 셀당 원가 차이로 환산하면 대당 약 8,000유로입니다. 한화 약 1,200만 원이에요. 같은 차를 만드는데 배터리 원가만으로 1,200만 원이 더 드는 겁니다. 이 차이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 경쟁력이 없고 기업이 흡수하면 적자죠. 프리드리히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배터리를 안 쓸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까? 바이스 이사님, 안 쓸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올해 독일 자동차 3사가 한국 배터리 업체에 지불한 총액입니다. 23조 원. 우리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 영업이익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가 공급을 끊으면 우리 생산 라인은 72시간 안에 멈춥니다. 독일 자동차 공장 전체가요. 부품 재고가 3일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이것이 종속입니다. 기술 종속. 우리는 이미 한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볼프강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이 남자가 할 말을 잃는 순간을 저는 30년 업계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초 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지만 인정할 생각은 없어 보였죠. 종속이라는 표현은 과장이에요. 공급선을 다변화하면 됩니다. CATL이 있고 파나소닉도 있어요. 크루거 전무님, CATL은 중국 기업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높이는 게 대안이 됩니까?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매기고 있는 마당이에요. 파나소닉은 테슬라 전용 공급으로 물량이 꽉 차 있고요. 볼프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카타리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슈타인호프 위원님, 한 가지 추가하자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카타리나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지난달 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삼성 SDI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녀가 태블릿에서 사진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삼성 SDI 공장 내부입니다. 클릴룸 수준의 배터리 생산 라인인데 한 라인에서 하루에 찍어내는 셀 수가 50만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생산량이 아니었어요. 카타리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생산 라인 옆에 연구실이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라인에서 불량이 나오면 30분 안에 연구원이 달려와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주 안에 공정이 수정됩니다. 우리 폭스바겐에서 같은 일을 하려면 보고서 작성, 부서 간 협의, 승인까지 최소 3개월이 걸려요. 프리드리히가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기술력 차이만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카타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프강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베버 이사. 한국 공장 한번 가보고 감명받은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한국의 기술 협력을 구걸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소. 카타리나가 볼프강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구걸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크루거 전무님. 회의실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볼프강과 카타리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죠. 하지만 볼프강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 순간 한센 회장이 옆에 앉아 있던 보시 출신 하인리 로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시에서 전장 사업부를 맡고 있었을 때 한국 현대모비스와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프로젝트 시작 전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입장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서 현대모비스 쪽이 우리보다 2세대 앞서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두세 명이 불편한 기침을 했습니다. 하인리히가 계속했죠. 그때 제가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언제부터 뒤처졌는지를 파악하라고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뒤처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앞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센서 분야에서요. 볼프강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보시는 독일 자동차 부품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 보시가 한국에 밀렸다는 이야기는 독일 공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인정 현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와 하인리히 두 명이 동요했고 프리드리히와 마르쿠스의 표정에서도 확신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볼프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끄겠습니다. 스크린이 어두워지자 회의실에 자연광만 남았습니다. 미넨의 오후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낡은 미니어처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앞바퀴 하나가 살짝 휘어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프리드리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현대폰이 아닙니까?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맞습니다. 현대폰이 미니어처입니다. 저는 미니어처를 테이블 가운데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슬라이드보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제 아버지 에르빈 슈타이노프는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본공장에서 35년간 일한 사람입니다. 조립 라인 반장이었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는 삶을 35년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폭스바겐은 직장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독일 공학의 정수가 그 라인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죠. 저는 미니어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기 3년 전의 일입니다. 볼프스부르크 공장에 한국 현대차 시찰단이 방문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노트를 들고 라인 곳곳을 촬영하며 돌아다녔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한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어가는 건 우리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야.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못 따라올 사람들이야. 가엾은 것들.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죠. 시찰단이 떠날 때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현대포니 미니어처였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제가 봤어요. 프리드리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장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3년 뒤 은퇴했고 그로부터 7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니어처를 들어 올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던 이 미니어처를요. 아버지가 다시 주워서 서랍에 넣어둔 겁니다. 회의실에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미니어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 버렸던 걸 다시 주워뒀을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걸 간직했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본능적으로 저들이 노트에 적어간 것이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라는 것을 100년이 지나도 못 따라올 거라고 말하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 미니어처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프리드리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40년 품질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자신의 아버지를 혹은 자신의 은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한센 회장이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에서 경청으로 바뀐 거죠. 볼프강만이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조롱은 사라져 있었죠.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미니어처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한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실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아버지의 두려움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 뜬 것은 전기차 플랫폼 비교표였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엔진이 아닙니다. 플랫폼이죠. 배터리를 어떻게 배치하고, 모터를 어떻게 제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 플랫폼이 곧 전기차의 DNA입니다. 저는 비교표를 가리켰습니다. 현대기아의 EGMP 플랫폼. 800V 충전 아키텍처를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했습니다. 18분 만에 배터리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죠. 우리 독일차의 400V 시스템은 같은 충전에 35분이 걸립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파워트레인 이사로서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800V 아키텍처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일상적 불편함 1위가 충전 시간입니다. 18분과 35분의 차이. 이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과 점심을 먹어야 하는 시간의 차이예요. 소비자한테는 그게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독일 3사가 800V 시스템을 양산차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시점.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양산 라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800V에 맞는 인버터, 컨버터, 충전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 것을 쓰고 있냐면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이 만든 부품입니다. 순간 마르쿠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우디 PPE 플랫폼의 800V 시스템은 자체 개발이라고 발표했는데, 발표는 그렇게 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전력 반도체는 어디서 옵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듈. 이걸 양산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4곳입니다. 인피니온, ST마이크로, 울프스피드,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 이 중 자동차 등급 품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인피니온과 삼성 둘뿐이에요. 그런데 인피니온의 자동차용 실리콘 카바이드 생산량의 40%가 이미 한국 현대기아에 선계약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800V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차피 한국 기업한테 줄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건 겉껍데기뿐이에요. 볼프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다시 도드라졌죠.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영원히 한국한테 끌려다니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지금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화면에 뜬 것은 폭스바겐 전기차 ID 4의 리콜 현황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죠. 폭스바겐 ID 4 시리즈 출시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만 8차례, 누적 리콜 대수 48만 대, 유럽 소비자 평가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만족도 최하위, 미국 컨슈머 리포트 추천 제외, 폭스바겐 출신인 카타리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죠. 사실이었으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드웨어 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일은 기계를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기계가 아니라 달리는 컴퓨터예요. 소프트웨어가 차의 70%를 결정하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소프트웨어에서 참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현대기아의 차량 소프트웨어 역량 분석이었습니다. 현대기아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만 1만 2천 명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출신 개발자들이 자동차 업계로 대거 유입됐죠. 이 나라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만들던 IT 기술력을 자동차의 통째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OTA 업데이트 횟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 연평균 OTA 업데이트 횟수 14회, BMW 4회, 벤츠 3회, 아우디 2회, 14회 대 3회. 한국 전기차는 1년에 14번 진화합니다. 우리는 3번이에요. 매달 한 번씩 더 좋아지는 차와 분기에 한 번 겨우 패치되는 차. 3년 뒤에 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마르쿠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비행기 시간을 걱정하던 사람은 이미 사라져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한스 밀러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숫자의 언어를 누구보다 잘 읽는 사람이었죠. 슈타이노프 위원.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그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 격차를 자체적으로 좁힐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봅니까? 저는 준비해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하나의 숫자만 화면에 떠 있었죠. 5년. 5년입니다. 5년 안에 플랫폼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합니다. 한국이 설계한 플랫폼 위에 우리 로고만 붙이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40년 품질 장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하인리히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스 밀러의 눈이 태블릿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재무적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죠. 카타리나는 이미 메모를 빼곡히 적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우디의 미래를 그 천장에서 읽으려는 듯했죠. 15명 중 절반 가까이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프강 크루거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아직 불꽃이 남아 있었죠. 5년이요? 볼프강이 낮게 말했습니다. 5년 안에 한국의 하청이 된다.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 아닙니까? 공포 마케팅으로 밀어붙이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슈타이노프 위원. 저는 볼프강을 바라봤습니다. 크루거 전무님, 일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볼프강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본이요? 갑자기 왜? 도요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도요타,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하이브리드 기술의 선구자, 일본 제조업의 상징이죠. 그 도요타가 최근 뭘 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해 한국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자존심 도요타가요. 파나소닉이라는 자국 배터리 업체가 있는데도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볼프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요타 내부 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과의 격차를 자체적으로 좁히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전략적 협력만이 유일한 생존 방안이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한국 앞에서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유일한 생존 방안이라고. 그런데 도요타는 최소한 빨리 결정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바로 움직인 거죠.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요타보다 상황이 더 나쁜데 아직도 자존심을 논하고 있습니다. 한센 회장이 처음으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뒤로 기대앉아 있던 몸을 앞으로 당기며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렸죠.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남자가 진지한 자세로 전환한 겁니다. 슈타이노프 위원. 한센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한센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 제휴를 해줄 이유가 뭡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쟁자인데 이것이 이날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그 대답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전쟁의 마지막 국면에 진입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볼프강을 바라봤습니다. 크루거 전무님, 아까 한국을 카피캣이라고 하셨죠? 볼프강이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든 기술, 800V 아키텍처,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듈,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것 중 우리 독일이 원조인 기술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침묵.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술이에요. 카피캣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본이고 지금 우리가 카피하려는 입장인 겁니다. 볼프강의 주먹이 물을 위에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죠. 하지만 반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150년 자존심과 5년의 생존. 이 방 안에 15명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답은 이미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세계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구조도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고 누가 무엇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한센 회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 제휴를 해줄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구조도를 가리켰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에게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볼프강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저는 구조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현대 기아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벤츠, BMW, 아우디가 가진 150년의 브랜드 가치를 10년 만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대중차 영역은 한국이 장악했지만 1억 원 이상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는 아직 독일이 우위에 있죠. 한센 회장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등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독일의 브랜드, 둘 다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한스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재무적으로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린 표정이었죠. 프리드리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슈타이노프 위원. 제가 40년간 지켜온 독일 품질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IM 표준, 내구 시험 기준, 도장 균일성. 이런 것들이 한국과의 제휴에서도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저기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장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거였죠. 바이스 이사님.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셀 수율 97%. 이것이 어떤 품질 관리 체계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독일의 DIM보다 더 정밀한 기준을 한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품질 기준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죠. 제휴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양쪽의 기준을 합쳐서 더 높이는 겁니다. 프리드리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죠. 자존심이 무너진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지켜온 것이 부정당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마르쿠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미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앞에 선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15개의 시선이 마르쿠스에게 쏠렸습니다.
아우디 PPE 플랫폼 개발하면서 가장 큰 병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셀 밸런싱 알고리즘 하나를 우리 연구진이 14개월 매달렸는데 결국 해결 못했어요. 결국 한국협력사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 3명이 6주 만에 풀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6주요. 우리가 14개월 걸려도 못한 걸 6주 만에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격차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인리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보시에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한센 회장 옆에 앉아 있던 GF 출신 베르나르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변속기 쪽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전동화 기술이 우리를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 둘, 셋. 동의의 목소리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콘티넨탈에서 온 슈미트도 고개를 끄덕였고 보시 시스템 사업부의 피셔도 맞는 말입니다라고 말했죠. 15명 중 12명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볼프강 크루거. 그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죠. 팔짱이 자신감이 아니라 방어막처럼 보였습니다.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는 성벽 사이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마지막 병사 같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볼프강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볼프강이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 동작이 마치 갑옷을 벗는 것처럼 느려 보였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슈타이노프 위원.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포효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였죠. 제가 BMW 엔진 설계실에 처음 들어간 게 28년 전입니다. 그때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엔진이 아니라 독일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뛰는 한 독일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엔진 설계 도면 한 장 한 장에 제 인생을 바쳤어요. 새벽 3시에 연구실에서 쓰러져 잠들고 아이들 졸업식도 못 가고 아내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도 연구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바친 그 심장, 이제 필요 없다고. 앞으로는 한국이 만든 배터리가 심장이 될 거라고. 볼프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분합니다. 28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제 말이 아니라 볼프강의 말이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볼프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가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하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볼프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아까 한국을 청소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볼프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본 숫자들, 블라인드 테스트, 개발 기간, 배터리 수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횟수, 그리고 무엇보다 도요타가 머리를 숙였다는 사실. 세계 1위가 인정한 걸 세계 3위, 4위, 5위인 우리가 부정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볼프강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슈타이노프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간 독일 엔진의 심장을 만들어 온 남자의 눈물이었죠. 기술 제휴를 추진합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볼프강에게 고정됐습니다. 우리가 배후돼 종속은 안 됩니다. 협력하되 독일 공학의 정체성은 지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그 위에 독일만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진화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그래야 합니다. 크루거 전무님. 그것이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겁니다. 한센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VDA 회장, 전 벤츠 CEO. 이 남자의 한마디가 독일 자동차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였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도 크루거 전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과 기술 제휴? 독일의 체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의실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체면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한센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타이노프 위원. 한국과의 기술 제휴 추진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각사 대표들은 2주 내로 실무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가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150년간 우리가 세계의 자동차를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배울 차례입니다.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서 멈추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슈타이노프 위원. 아까 비행기 시간 운운한 것 죄송합니다. 비행기는 내일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장인의 거친 손이 따뜻했죠. 당신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어요. 미니어처를 버리지 못한 그 마음. 장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카타리나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폭스바겐 이사회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복 주머니에서 현대 포니 미니어처를 다시 꺼냈습니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그 작은 자동차를 바라봤죠. 그때 볼프강이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아직 붉은 채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 위에 미니어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입을 열었죠. 슈타이노프. 처음으로 위원이라는 직함을 뺐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내 선배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심장이라고. 그가 미니어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작은 차도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뜨거운 심장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였죠. 볼프강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BMW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기술 제휴 검토를 시작한다고. 그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추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아까 청소부 발언. 진심으로 부끄럽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 위에 미니어처가 미넨의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퀴가 휘어진 이 작은 자동차가 오늘 독일 자동차 15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의 증인이 된 겁니다. 창밖으로 미넨의 아우토반이 보였습니다. BMW와 벤츠와 아우디가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도 섞여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독일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60여 년 전 독일 탄광 지하 막장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던 사람들의 나라. 독일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며 기술을 눈으로 익히던 사람들의 나라. 그들이 돌아가서 만든 것이 포항의 제철소였고 울산의 자동차 공장이었고 서산의 배터리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의 기술 앞에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수뇌부 15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패배가 아닙니다. 한국의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 세계의 심장을 만들어낸 민족의 승리죠. 저는 아버지의 서랍에서 발견한 미니어처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그 나라가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인 저는 아버지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요. 그 말이 독일 자동차 150년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한마디였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한마디이기도 했습니다. 미넨의 석양이 회의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에는 새로운 엔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멈춰선 낡은 엔진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엔진이요. 그 엔진의 설계도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쓰라리지만 쓰라린 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직면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오늘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저는 오늘에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해 세계의 정상에 서기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 집요함과 뜨거움이 오늘 이 회의실의 150년 자존심을 무너뜨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기적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가장 정직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 앞에서 세계가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 자동차 150년 자존심이 무너진 그 회의실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흘린 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